신한은행, 우리은행이랑 한국은행이랑 어떻게 다른 줄 알아?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제 아이가 문제 풀다 보면 좀 이렇게 쓱 보는 게 없잖아 있어요. 기억을 담아내려고 노력해 보라고 얘기를 했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책과 영어 그리고 자녀 교육 관련 영상 올리고 있는 미셸입니다. 기존에 공유해 드렸던 자기주도 학습 스케줄 보시고 사회랑 과학은 어떻게 공부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이 있었어요. 저희 가정에서는 어떻게 공부 계획을 세우고 공부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아이와 나눴던 대화를 공유해 보려고 영상 켰습니다. 사회와 과학 공부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5가지 방법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다독입니다. 너무 뻔할 수 있지만 이게 진짜 중요해요. 이해를 다 하던 못하던 계속 노출을 해주셔야 해요. 모든 책을 다 구매할 수는 없으니까 도서관 찬스 많이 활용하시고 저는 이웃들과도 책을 교환해서 보고 있어요. 근데 아이가 유난히 사회나 과학에 관심이 없다. 그러면 저는 아이랑 어떻게 하냐면요. 아이랑 내고를 하는 거예요. 아이가 읽고 싶은 책 5권 읽으면 이제 엄마가 읽었으면 하는 책 1권을 끼워서 읽기 이런 식으로. 왜 꼭 지금 이 책을 읽어야 하는지 이해를 잘 못하더라도 왜 이 과정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아이랑 계속 끊임없이 또 대화를 나누겠죠. 저희 아이가 과학은 좋아하는데 사회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로 계속 흥미를 끄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돈에 한국은행이 찍혀 있는데 너 한국은행이 뭐 하는 줄 알아? 이런 거. 한국은행 지하실에 너 뭐 있는 줄 알아? 신한은행, 우리은행이랑 한국은행이랑 어떻게 다른 줄 알아? 어린이들은 이런 거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럼 모른다? 그러면 그것 봐. 이런 거 다 책에 나와 있어. 이런 건 기본 상식이야. 매일 사용하는 이 돈에 찍힌 이 한국은행이 뭐 하는지 궁금하지 않아? 이러면서 우리 같이 한번 알아보자.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죠. 그래서 정확하게는 모르더라도 풍어를 읊을 수 있을 정도의 다독이 절대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교과서를 꼼꼼하게 읽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학년이 끝나서 지금 겨울방학인데 교과서를 아직 배포를 안 했어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그럼 미리 교과서를 한 번쯤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럴 수가 없어요. 한국거미전 교과서 협회에서 교과서 구매가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저희는 한 번도 성공해 본 적이 없어요. 판매 종료거나 품절이라고 뜨거나 그렇더라고요. 교과서는 이제 학기 시작해서 수업 제대로 시작하면 그때 이제 교과서를 꼼꼼하게 읽자고 얘기를 해놨어요. 주변에서 교과서 가지고 계신 거 버리지 마시고 이웃분들께 나눔하면 좋은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는 아쉬울 수 있는 거거든요. 세 번째는 바로 문제집을 활용하는 거예요. 기존까지는 문제집 없이 좀 다독을 통해서 알고 있는 지식으로 좀 버텼었는데 4학년쯤 되니까 아이가 좀 불안불안해 하더라고요. 근데 그냥 버텼어요. 예전에 아이가 사회 문제집을 사달라고 했었어요. 3학년 때였나? 근데 정말 앞에 4쪽인가 풀고 완전 쌩으로 놀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너 다시는 안 사줄 거야. 이렇게 좀 얘기를 해놓은 게 있어서 일부러 4학년 때는 안 사줬어요. 아이도 좀 느끼는 바가 있겠죠. 아, 엄마 짤없구나. 정말 사달라고 했을 때 내가 열심히 해야 되구나. 뭐 이런 거. 그래서 4학년 2학기 때부터 좀 아이가 계속 좀 뭔가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고 이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도 꾹꾹 참고 좀 일부러 안 사줬어요. 너무 좀 뭐든지 쉽게 얻으면 소중한 줄을 좀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문제집조차도. 그래서 좀 헝그리 정신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는 못 이기는 척 5학년이 됐으니까 문제집 드리고 이제 와볼까? 이런 대화를 좀 했더니 이번에 정말 열심히 해보겠다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집을 제대로 활용을 해보기로 했어요. 저희가 선택한 문제집은 바로 우공비 시리즈인 1일 사회 이것과 1일 과학이에요. 1일 시리즈를 오랫동안 사용해본 입장으로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첫 번째는 자기주도 학습을 시작하려고 하거나 진행할 때 그 공부 분량을 정하는데 큰 어려움이나 부담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치 분량이 아예 적당하게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냥 이 문제집을 집어들면 아, 보통 이 정도 하루에 하는 거구나 이렇게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굳이 뭐 얼마만큼 분량을 해야 된다는 이런 추가적인 얘기 없이 그냥 아이가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넘사벽이지 않고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자신감을 주는 그런 교재인 것 같아요. 특히 문제집을 제대로 사용해 본 적이 없는 친구들은 좀 모든 게 생소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집을 기존에 많이 사용을 해보지 않더라도 정말 부담 없이 시작을 바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딱 한 권만 문제를 풀면 포맷이 익숙해질 거예요. 다른 교과의 교재로 확장을 하더라도 문제집에 대해서 이렇게 새롭게 분석을 한다거나 그런 시간이 굉장히 단축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큰 어려움 없이 자기주도 학습을 계획하고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잘 잡으면 돼요. 저희 아이는 디자인과 모양, 뭐 이런 재질 이런 거 굉장히 따지는데 우공비 커버 디자인이 거의 모든 아이들이 좋아하는 카카오 프렌즈다 보니까 처음부터 좀 더 신속하게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좀 이렇게 갖고 싶게끔 하는, 좀 귀엽잖아요. 친근감 들고. 저희 아이도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 되게 좋아하거든요. 마지막으로 공부 습관표 스티커가 있어요. 자기주도 학습 초기에 활동하는 아이들에게 좋은 놀이가 될 수 있고요. 매일 하루치 공부를 하면 그 스티커로 공부 습관표를 꾸며 나가는 거죠. 하지만 둘째가 있다면 저희 집처럼 좀 둘째에게 뺏길 수도 있다는 점, 그런 건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 둘째가 정말 열심히 소근육 발달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거든요. 둘 다 즐겁고 기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좀 단점이라면 다소 엉뚱할 수 있는데 너무 30일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4쪽 30일을 완성하는데 부담은 없지만 이걸 완성하고 나니까 우리 그 다음 뭐 하지? 이러면서 좀 대화를 나눴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좀 출판사한테 예를 들어 독해 같은 경우는 A랑 B만 있거든요, 한 학년에. 그래서 좀 더 양을 늘려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제안을 드려보고도 싶더라고요. 공비 1일 시리즈로 자기주도 학습 습관을 잡는데 초기 단계에는 이렇게 부담 없고 친근한 교재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문제집을 풀 때 아이에게 계속 조언하는 게 뭐냐면 문제집 풀기에 너무 급급해하지 말고 머리에 좀 남을 수 있게 자주 보라고, 즉 진도 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좀 조언을 해주고 있어요. 사회와 과학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우선 1일 사회 보여드릴게요. 교재 살펴보시면 구성과 특징 보시면 보는 개념이 있고 개념 정리, 그리고 정답과 풀이가 있어요. 1일차부터 30일차 있고 어떤 내용을 매일 배울지 학습 내용이 차례에 다 담겨 있고요. 이제 아이가 이렇게 1일차부터 공부를 하는 거죠. 보통 하나, 둘, 세 쪽의 문제를 이제 풀어요. 예를 들어 8회차를 보면 우리나라 기온의 특징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캐릭터들이 너무 귀엽게 있죠. 근데 이게 그냥 쓱 지나가는 게 아니고 여기 안에 하나하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런 개념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가벼운 대화식이지만 여기 이게 다 키워드예요. 뭐 모시오, 누비오 이런 건 우리는 알지만 아이들은 지금 이 상식을 배워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대화창 그 볼드 표시가 좋고 카카오 캐릭터 가 좋은 게 귀엽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자꾸 가요. 이렇게 적당하게 세 쪽에 한쪽 문제 풀이가 있어요. 이제 아이가 문제 풀다 보면 좀 이렇게 쓱 보는 게 없잖아 있어요. 그런 걸 어떻게 알게 되냐면 아이가 문제를 꼼꼼하게 안 읽어서,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요령을 배워가는 과정이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낮은 지역이 어디입니까? 라고 했는데 자신 있게 서귀포 이렇게 기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는 중강진이에요. 가장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지고 남쪽으로 내려올수록 기온이 높아짐, 이렇게 써 있는 걸 가지고 응용해서 실제 지도를 보면서 풀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꼼꼼하게 봐야 되는구나를 좀 알아가게 됐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아이가 기온이라고 써야 하는데 온도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아이와 기온과 온도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또 대화를 나눴어요. 이렇게 또 사전을 찾아보는 거죠. 기온. 공기 기자의 따뜻한 온자구나, 에어 템페처구나, 대기의 온도구나 라고 이제 알게 됐고요. 온도는 뭐냐? 온도. 그러면 따뜻한 온자의 정도 도자고 얘는 그냥 템페처구나. 물리에서 따뜻한 정도 또는 그것을 나타내는 수치, 실내 온도, 기온은 영하 5도였지만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였다. 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기온과 온도의 차이가 이렇구나를 또 배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가 문제집만 푸는 게 아니고 문제집을 통해서 틀린 점을 왜 틀렸는지를 확인하고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온도라고 썼는데 이거 둘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계속 꼬리를 물면서 알아가는 과정을 하는 거죠.
그냥 글씨만 보지 말고 그림을 좀 잘 보라고, 기억에 남게 좀 이미지 트레이닝처럼. 그래서 이 페이지에 뭐 어떤 그림이 있었고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는지를 계속 기억을 담아내려고 노력해 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이유는 문제 푸는 요령도 배워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두 가지를 고르시오 했는데 자신 있게 딱 한 개만 썼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잡아가는 과정에서 이제 문제집이라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덤벙거리는 것과 뭐 성격이 급하다거나 이런 거를 좀 트레이닝 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아, 내가 성격이 급해서 이런 거를 미스하는구나 라고 자기 자신을 알아가기가 좀 좋은 것 같아요. 문제집을 풀다 보면. 이건 좀 다른 얘기일 수 있지만 영어로도 토익 점수를 잘 받으려면 영어를 잘한다고 토익을 잘 받는 게 아니고 토익 시험을 볼 줄을 알아야 토익을 만점을 받는 것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를 좀 푸는 요령도 아이가 좀 이제 익혔으면 좋겠어서 문제집을 활용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 풀다가 종종 아이가 그래요. 개념이 안 나왔는데 문제에 나온 게 있다고. 근데 그게 좀 꼼꼼하게 덜 봐서 그런 거라고 얘기를 좀 해줘요. 그래서 사회 공부하는 방법 세 번째로는 문제집 활용이 있고요. 일일 과학도 일일 사회랑 비슷한 방식으로 공부를 하는데 그저 과목이 과학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과목을 제대로 공부하는 습관을 키우면 나머지는 그냥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과학 문제집 안에 살짝 보여드릴게요. 비슷해요. 1일차부터 30일차까지 있고 매일 어떤 것들을 배우는지 학습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 우리는 12일차를 한번 봐볼까요? 5학년 되니까 진짜 이제 드디어 태양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배우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이들이 지구를 1로 보면 태양의 크기가 100구나 된대. 이제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다 보는 거죠. 우리가 사는 지구가 이렇게 작다니 다른 태양계 행성은 얼마나일까? 이러면서 볼 수 있고 이렇게 실험 동영상도 QR코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태양계 행성은 크기가 다양하구나 이러면서 함께 살펴볼 수 있고 크기가 큰 것부터 나열하면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지구, 금성, 화성, 수성이야. 그럼 작은 것부터 나열하면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목성이 가장 크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워요. 그런데 원래 우리가 좀 태양계 행성을 생각하면 태양에서 거리가 가까운 행성 순서를 좀 암암리에 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행성 크기가 작은 행성부터 뭐 큰 것부터 이런 거는 좀 이렇게 많이 얘기하지 않지 않나요? 그런데 이렇게 문제집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가 틀렸는데 다음 행성을 크기가 작은 행성부터 나열하시오 그랬는데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크기에 따라서 또 나열하는 것도 알아놔야겠구나, 미리 연습을 해놓는 게 좋겠구나를 이제 이번 문제집을 통해서 경험하게 됐죠. 네, 이렇게 좀 다양하게 배울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아이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1일 시리즈 소개해드리자면 좀 라인업이 엄청 많아졌더라고요. 이거는 1일 어휘 시리즈이고요. 이건 1일 독해 시리즈인데 저희가 4학년 때부터 꾸준히 했던 거고 지금은 6학년 거 하고 있어요. 1일 한자가 있고요. 이거는 단계별로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거는 1일 수학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일 영단어가 있어요. 네 번째로 공부를 하는 방법은 개념 노트를 작성하는 거예요. 사회는 용어도 중요하지만 지도, 그림, 연도표 이런 거를 좀 그려가면서 공부를 해야 더 기억을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념 정리가 되어야 원할 때 쏙쏙 빼서 쓸 수 있는 거죠. 중요 키워드 중심으로 정리해 나가는 습관,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빨리빨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교재도 보고 문제도 풀어보고 요약 노트도 써보고 사전도 찾아가면서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과학 역시 개념 정의를 통해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이 과정이 정말 중요해요. 마지막 5번째 공부 방법은 확장 독서를 하는 거예요. 핵심 개념이 아니더라도 흐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연계 도서를 읽거나 설명해서 이해가 안 가는 것을 따로 메모해 두었다가 자료를 더 찾아보고 방문도 해보고 과학 같은 경우는 이제 실험이나 실험 보고서를 작성해 보는 것도 재밌겠죠. 과학 교과서, 사회 교과서만 보거나 개념을 읽는 것이 아니라 잡지를 본다거나 연계 도서를 꾸준히 읽으면서 확장 독서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오늘은 사회와 과학 공부를 잘하는 방법 5가지와 저희 가정에서 요즘 사용하고 있는 우공비 1일 사회 그리고 1일 과학 문제집을 소개해드렸어요. 좋은 교재와 영상을 지원해주신 좋은 책 신사곡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혹시 과학과 사회 공부 방법 외에도 뭐 자기주도 학습 관련해서나 뭐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